홍타지의 이 최정예 기병들이 쉽게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진입할 수 있었던 거는 청나라 상인으로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시 구다산이 양설로 취마리 보드를 아쿠 폭시무 너너머 저연왕 버튼 버톡시. 당시 조선에서는 정묘를 이후로 수백 명의 대규모의 후금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위장한 청해 병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수월하게 딱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재앙, 소빙하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빙하기? 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소빙하기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남아 있거든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55년 음력 3월 3일 봄, 강원도 강릉 양양 삼척에서 바닷물이 사흘 동안 얼었다. 와, 바닷물이 얼었다고? 1655년 음력 5월 3일 봄, 제주에 큰 눈이 내려 말 900여 필이 얼어 죽었다. 자, 음력 5월, 5월에 눈이 거의 내렸다고? 여름이잖아요. 6월 그렇죠? 거의 다 됐어. 6월, 7월 됐을 텐데 와, 눈이 네. 내리면 900마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때가. 예. 그리고 실제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훌륭한 자료라는 게 이런 상황들이 매년 기록이 잘 남아 있잖아요. 500년 동안. 그래서 기후 변화 연관돼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자, 봄에 동해 바다가 막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우와.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나 얼던 압록강이 거의 매년 그냥 얼어버렸고 이를 발판으로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얼음 밟고 왔다고요? 맞습니다. 대박. 그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영국에 있는 템즈강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운하도 얼어붙어서 심지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협도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뭐 무역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얼음길로? 네, 얼음길로 무역했다 대박이다. 이 정도로 이제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추웠구나.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양은 쉽게 내줄 수 없잖아요. 뭐 대책이 있었겠죠, 조선도? 자,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조선군과 장수들을 가지고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조선군은 평지에 강한 기병대에 맞서기 위해서 험준한 산성에 들어가는 방어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과연 빠른 속도로 한양까지 내달리는 게 목표인 기병대에 이런 조선군의 전략이 통했을까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나름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선 입장에서의 대비였을 뿐이었던 거죠. 조선군이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성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양까지 향하는 도로를 내달릴 수 있는 청나라 기병대에게 길을 터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 적을 너무 몰라. 자, 그렇다면 300명의 기병대가 별다른 제지도 없이 달렸을 때 과연 며칠 만에 한양에 닿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자, 압록강에서 한양까지는 1200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 와, 자, 인조가 있는 한양에 닿은 게 12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네.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조선의 조정은 지금 청나라 선발대가 한양 가까이 왔다는 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봉화 뭐 그 수신 체계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막 이렇게 적들이 온다라거나 이렇게 뭐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더 예. 빨리 알았을 것 네. 같기도 한데. 근데 아쉽게도 선발대가 국경을 넘은 지 5일 뒤인 13일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갑자기 13일에 청나라군이 한양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부랴부랴 복림대군을 포함한 왕실 식구들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강화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똑같이 한 거네요, 정유랑 때랑. 근데 이어서 인조와 소현세자도 숭례문까지 가는데 그때
청나라의 선발대가 홍제원,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급보를 듣게 되죠. 금방 잡히겠는데요? 한양 서쪽의 홍제원에서 인조가 있는 숭례문까지는 직선거리로 보면 약 4km도 안 됩니다. 즉 말을 달리면 코다을 거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양의 백성들이 피난 행렬이 막 뒤엉키게 되니까 인조를 호위했던 군사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었던 겁니다. 이때 인조는 청나라군과 정반대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곳 바로 20km 떨어져 있는 어디일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홍타이지는 계획대로 인조가 어디로 가는 걸 막았을까요? 강화도로 가는 건 막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해 선발대가 도착한 지 2주 후부터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본진 부대와 주요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영우 씨, 그러면 홍타이지가 이거 혹시 조선의 전략을 미리 알고 다 계획한 건가요? 예,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나라 사신들하고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조선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인데 만주어로 한번 해볼게요. 어전 좌우야니왕 아프가니 짱겐틀러 호튼버 특시로 강화튼도 포바 저 쿠보신담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조선의 왕이 강화도에 먹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용골대가 이렇게 칸에게 보고 홍타이지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다른 대사도 한번 그걸 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NG가 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도 몰라요. 상대 배우도. 밑에 자막만 제대로 써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 대군은 제대로 된 전투도 몇 차례 치르지 않고요. 고스란히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 인근에 집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남한산성에는 적게 보면 약 12,000, 많게는 18,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로는 전쟁에 단련된 지금 이 청나라의 8기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인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 홍타이지는 아주 느긋했죠. 왜냐하면 갇힌 산성에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됐기 때문이에요.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2월 20일에 저장된 식량을 아꼈으면 약 7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록을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2월 20일쯤 연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네. 홍타이지는 최소 2월 하순까지는 조선에 머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홍타이지는 2달 이상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의에 조선인들이 완전히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알린서 구리 호톤 휘턴이 사분비 차오얀 호턴 수습 호톤 버투였지 지수입을 준비 파이샤 와차치 알고나 조합부 복시 호톤이 의턴 죽은 북한비 이놈 홍타이지의 요구사항은 확고했어요. 뭐였을까요? 군신 관계로 바꾸자.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인조가 성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앞에서 신하의 예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한산성에 같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드라마 대사로도 나오는 근왕병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벌한 실전 경험을 거친 청나라 전사들과 싸웠을 경우에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충청, 강원, 경기 등 곳곳에서 모인 의병들은 있었지만 남한산성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가지도 못한 채 대부분 청나라 군대에 막혀서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홍타이지는 여유를 두고 인조와 여러 차례 국서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의 팔도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네가 부모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구나.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주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와, 역시 배우는 다르네요. 감정이 다르네요. 항상 AI처럼 읽는 아나운서 톤으로 듣다가 이게 감정 섞인 인간다운 이런 톤으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달라.